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승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 그 뭐 세 번째 도전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면 사실은 오늘 신문 보니까 흑수저도 아니고 무수저 경향신문인가 한겨레인가 무수저. 예 네. 무수저라는 네.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저도 없는 이제 그런 아주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해서 정말 대통령이 되기까지 막 휴먼 스토리를 막 썼던데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로 보면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그렇죠. 두 가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가 아주 기초 단위부터 단련돼서 올라온 행정가 출신의 대통령이다. 그 이전에는 약간 명망가, 뭐 운동가 뭐 이런 분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주목되는 측면도 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전망이 좀 나옵니까, 김은지 기자? 그러니까 당장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내란 종식이 1순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 전쟁에 있어서 우리 경제적인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펼쳐야 될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6월 중순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G7에 초청을 받아서 해외 순방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아마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오늘 통화한다는 통화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G7이 캐나다에서 열리고 우리가 거기에 초청받아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으로 만나서 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중요한 과제들을 빨리 좀 빨리는 사실 아니긴 한데요. 급하게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통상은 천천히 해가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심지어 가랑 밑으로 들어갈 준비도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말까지 한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관세협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리고 이미 최상목 한덕수 뭘 하고 왔는지 몰라요. 어떤 약속을 해주고 왔는지 지금 확인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막상 갔는데 황당한 얘기를 미국 측에서 전임 정부에서 이거 써주고 갔어.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그럴 땐 진짜 굉장히 난감한 정보도 없이 갔을 때 실제로 막 청구서가 막 날아들면 이걸 거기서 안 받아올 수도 없고 받아올 수도 없고 이럴 때 어떤 기계를 발휘해서 어떤 정치를 할지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고 국내적으로도 사실은 풀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경기 진작, 내수 진작을 위해서 추경 편성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감이 있는 정책 집행이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다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장윤선 설명한 대로 2010년도 14년에 성남시장을 통해 가지고 기초단체장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아랫단위의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결국은 재정이라는 것이 확대를 해서 돈을 풀었을 때 어떻게 서민들에게 가는지에 대해서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가는지에 대해서 그 효과를 실질적인 행정 정책을 통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됐기 때문에 기초단체를 넘어서 광역단체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준국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지사 경험. 사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국정 경험을 이미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결국은 파트너십이 중요한 겁니다. 국회라는 동반자와 함께 행정권력 이행을 위해서는 설득하는 게 중요한데 활용점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심지어는 민주당이라는 다수당의 대표도 해봤기 때문에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애로사항들을 풀어나가는 진취적인 정책을 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오늘 취임 선서가 국회에 있으신 다음에 아직은 이제 단독 보도성이긴 한데 오찬을 야당 대표들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가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뭐냐 나의 정책 집행을 야당을 파트너로 설득해서 하겠다는 얘기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부터 내수 진작부터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강력한 표현을 읽힙니다. 우선 시장 반응은 좋은 게 오늘 코스피가 상승세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사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무정부 상태를 시민의 힘으로 견뎌왔던 것이고 드디어 정부가 들어와서 제대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장이 아주 정직한 반응이라고 하는 게 코스피 상승으로 드러나고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우리가 6개월간 무정부 상태를 진짜 시민들의 인내심으로
그 진짜 진짜 이런 견렬하게 나라가 없어요. 보통 약탈 면하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막 진짜 우리 시민 약탈 대단하십니다. 방화 막 이런 네. 건데 진짜 누구 하나 짱돌 하나 던진 사람 없이 휴지 하나 네. 오히려 버린 시위 사람이 가서 없어. 다 오히려 다 쓰레기 주워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음식 나눠주고. 예, 방금 전에 그 개혁신당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준석 의원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이주영 정책위 의장 오전 11시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에 참석을 하고 사랑제에서 진행되는 천하람 대행 같은 경우에는 여야 대표가 노찬에 참석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야 대표들하고 국회 사랑제에서 네. 오찬을 하게 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제 야당 대표죠. 그렇죠. 김용태 야당 비대위원장과 그 다음에 천하람 야당 권한대행 네. 이렇게. 근데 공교롭게도 두 젊은 정치인이에요. 네, 둘 다 그쪽, 권한대행이시네요. 권한대행이고 뭐 사실상 이제 그 보수 정치에서 뭐 다음 스스로는 세대를 상징하는, 그렇죠. 네. 다음 미래 세대를 상징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또 개혁을 하겠다고 하기도 네. 하고 윤석열 얼씬거리지도 말라라고 이제 내란 세력하고 뭐 손절하려는 각도 있는데 아마 두 사람하고 어떤 대화가 오갈지 저는 너무 그러니까요. 궁금한데요. 네. 무슨 얘기 할까요? 천하람 김용태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무슨 얘기하게 될까요? 당장 이제 본회의가 목요일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야가 협치를 해가지고 혹은 뭐 의견을 좀 조율해서 넘겨야 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쟁점 법안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의견이 갈릴 수는 있을 텐데요. 적어도 추경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여야가 시작부터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주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아마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좀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외로 소통이 더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내에서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삐그덕대서 그렇지 네. 주의 주장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탈당을 권했고 맞습니다. 비상계엄에도 사과했고 네. 내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의 만남인 것 같고 네. 천하람 원내대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란 전국에서 민주당과 보조를 같이 해서 각종 법안 발의라든가 그런 단계적인 대응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라는 경제적인 대응 이외에도 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3특검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용태도 김건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안 했지만 사과를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란 특검 해야 되고요. 김건희 특검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최혜병의 맞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는 김용태가 그때도 보면은 대전에 현충원 가서 어디 갔습니까? 네, 김용 묘역에 갔죠. 최혜병 묘역에 김문수와는 다르게 묘역에 갔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특검법을 야당의 동의를 구해서 5일날 본회의에 바로 올려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이 네. 민심을 반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가타부타 따지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민심이고 민이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대급 1,700만 표가 넘는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힘을 몰아준 것이기 때문에 이 민심에 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말씀 주신 새 특검에 대해서 3특검에 네. 대해서 목요일 날 통과시키고 네. 이제 거부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거부권 때문에 마음 할까 네. 말까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까 말까. 설마 그러진 않겠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석수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오늘 보니까 107석의 네. 국민의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김상원이 네, 건너갔기 건너갔기 때문에 때문에. 더 이상 108석도 아닌 107석으로서 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예. 적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합의하는 모양새를 최대한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서로 주고받는 게 정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걸 받으면서 간만에 좀 정치 복원해서 국민들한테 좀 속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길 그러니까요. 바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는 35조 추경을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더 늘리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제 단비 같은 게 필요해요.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자영업자들 진짜 힘들다고 맞습니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 추경은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예. 이게 불 다 나고 나서 무언가 그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편의점에서도 그 자영업자분들 참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의점입니다, 저희가. 예. 편의점 친해 편의점부터 추경 편성이 예, 추경이 필요합니다. 예, 네. 우리 사장님들 힘드세요. 네, 이건 예. 정말 얘기로 힘들다고. SSM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희 제가 가끔 가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 왜 길거리에 이제 포장마차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자영업자분들. 그런 분들도 취재 편의점 틀어놓고 아유, 그럼요. 일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러니까요. 제가 뭐 네. 와플 파시는 분들이거나 그 다음에 뭐 빈대떡 붕어빵, 이런 거, 네. 붕어빵 막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이
막 그 저희 아이들이 엄마 뭐 사러 갔는데 엄마 목소리가 막 오. 들려. 막 이렇게 되게 네. 감비 같은 그분들 정말 하루 종일 박혀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그렇죠. 이분들에게 그 네. 유튜브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특히 취재 편의점 같은 프로그램. 투투님이 당장 자영업자입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예. 네. 너무 가슴이 진짜. 아픕니다. 아니, 그리고 네. 어려운 이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집행이 원활해야 되고 그러려면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네. 공무원들의 마음가짐도 그럼요. 중요한 게 기재부가 이제까지 그런데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은 어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종시? 세종시의 투표를 보면 최종 네. 집계 결과 이재명 네. 55.62%, 네. 김문수 33.21%.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가 네. 보여주고자 하는 무엇인가? 이재명의 공약이라든가 정책에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빠르게 민도 있는 민생 추진 정책들을 협조하겠다 이런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이재명 행정부가 뭐 빠르고 정확하게 그 민의를 담보해서 예. 추진하는 그 개혁 정책들이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